되게 많이 아마 미국 주식 하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그 유튜브 채널 그 소수몽키 운영을 한 책인데 또 베스트셀러에 좀 최근에 이제 그 판매가 워낙 좋아서 베스트셀러에 좀 올라간 그 책인데 이 소수몽키 한 권으로 끝내는 미국 주식을 또 최근에 그 글을 쓰셔서 굉장히 좀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소수몽키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 소수몽키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사실 제가 연블리 연부장님 너무 요즘 핫하신 분이라 어떻게 만나 뵐 기회가 있을까 했는데 이렇게 또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 이렇게 연블리님 팬분들과 또 구독자분들과 즐거운 시간 나눌 수 있도록 제가 많이 준비해왔으니까 같이 시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미국 주식을 보거든요. 뭐 안 볼 수는 없잖아요. 미국 네. 증시가 한국 증시에 엄청나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한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저도 당연히 어느 정도의 미국 주식 공부는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이 소수몽키님께서 생각하시는 뭐 왜 미국 주식을 해야 되는지. 사실 제가 준비해온 중요한 그 코멘트를 연부장님이 먼저 해주셨어요. 이 방송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은 아마 대부분 한국 주식을 이미 하고 계시거나 대부분 이제 열공하시면서 하실 텐데 그러면 더더욱 저는 미국 주식, 특히 이 미국 세계 증시의 기준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미국 주식을 조금 알면 확실히 시야도 넓어지고 한국 증시 수익률 높이는 데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큰 포인트라서 여러분도 나는 뭐 미국 주식 관심 없는데 굳이 해야 되나 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열린 마음으로 오늘 제 얘기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잠깐 제 얘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는 조금 과감히 말씀드리면 미국 주식이 가장 보태서 제 인생을 좀 바꿔준 고마운 투자처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다 보니까 제가 주변 분들부터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유튜브까지 나와서 미국 주식 한번 같이 해보자. 너무 좋고 장기적인 투자처로도 나쁠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개인적인 얘기인데 저는 사실 그 대학생 때부터 한국 주식을 조금 했는데 그 한국 주식으로는 돈을 별로 못 벌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그래서 제 실력이 부족한가 보다. 너무 어렵다. 그리고 사실은 취업하고도 하루 종일 이렇게 그 주식창을 보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약간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이제 어떻게 하면 내 돈을 좀 직장 다니면서도 불릴 수 있을까 마음 편하게 비교적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뒤에서 한번 말씀드릴 건데 미국 주식이라는 걸 발견해서 투자하게 됐는데 사실 너무 재밌어서 그리고 수익률도 좋지만 공부하는 재미도 있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훨씬 더 많이 알 수 있게 된다는 장점들이 너무 많아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제가 사회 초년생일 때 사실 돈도 없고 빚만 마이너스 2천만 원 가지고 시작했었는데 딱 3년 안에 내가 시드 1억을 모아보자 직장 다니면서 그래서 월급이나 아껴서 소비할 거 조금 아껴가지고 무조건 다 주식에 예적금 이런 거 다 깨가지고 주식이 계속 모았거든요. 그래서 미국 주식 한 덕분에 이제 3년 딱 되기 전에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잠깐 재미있는 저 표를 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1억이란 시드머니를 이제 확보를 어쨌든 미국을 통해서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표를 보니까 이거 개인 투자에서 저거 꼭 보셨으면 좋을 만한 게 중간에 오히려 예적금보다 더 안 좋았던 시기가 있네요.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좀 혹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왜 그랬는지. 물론 이제 이렇게 사이클상으로 올라가긴 하는데 그럼 차라리 이제 저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게 기간이 적은 게 아닌 것 같아요. 6개월 이상 되는 것 같은데 대부분 투자분들 좌절하거든요. 저랑. 내가 뭐하러 이럴 거면 주식 투자를 하냐. 차라리 예적금 넣지. 맞습니다. 저 때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사실 맞습니다. 저게 그래프가 다 이렇게 의미가 있는 그래프인데요. 운 좋게 뒤에 보여드릴 거지만 2016년 시작할 때는 마침 딱 지금 2021년처럼 경기 회복 시기여가지고 제가 투자한 주식들이 다 좋았어요. 되게 운 좋게. 그래서 수익률이 확 좋으니까 약간 자만심이 들어가지고 딱 지금 작년 2020년에서 올해 2021년 돼서 이렇게 기술주도 빠지듯이 제가 2016년 말쯤 돼서부터 욕심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좀 중소형주들 그 당시에 똑같습니다. 미국 주식도 중소형주들이 많은데 그런 거 딱 투자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17년 초에 쫙 빠지더라고요. 제가 투자한 거. 그래서 그래도 벌어놓은 거 까먹었으니까 다행이다 생각하고 버틸 수 있었고 사실 저 때 마음 고쳐먹고 그래 나는 우량주 안전하게 해서 빨리 이제 깨닫고 그때부터 했더니 역시 우량주를 넣어놓으니까 이제 가파르게 벌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저게 지금 많은 분들한테 시사하는 게 저희 한국 주식 처음 하신 분도 되게 많은데 작년에 들어오신 분들이 사실 저거였어요. 수익 많이 났어요. 맞아요. 대부분. 근데 올해 1월부터 지금 엄청 고생하고 계시거든요. 시장이 올라도 수익도 잘 안 나고 또 이것저것 또 많이 또 교체 매매도 하시고 하다 공부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 지금 거의 똑같은 케이스인데 근데 결국엔 저도 저거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뭐 희망을 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결국 우량주 장기 투자가 결국엔 보상을 주는 것 같아요. 저 그래프를 봐도. 그러니까 지금은 많은 분들이 답답해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여기 소수몽키님도 저렇게 어쨌든
재산을 불리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장기 투자하신 거죠. 네, 네, 맞습니다. 핵심은. 네. 네. 여러분 제가 산 증인입니다. 묻지마 장투는 좋은 건 아니라고 할 수 네, 있지만 맞아요. 저는 정말 공부도 꾸준히 하면서 여러분들도 연분님 네. 부장님 그 보시면서 하시듯이 하면서 아, 우량주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했더니 진짜로 네. 결국엔 벌어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조금 더 상세히 뜯어봤어요. 제가 2016년에 그 당시에도 2015년 말 2016년 초에 뭐 중국발 위기라 그래서 장이 한번 꼬꾸라졌다가 회복하는 시기에 제가 본격 미국 주식을 시작하게 네네네. 됐는데 네. 하필 진짜 그때 초심자의 행운이었어요. 지나고 보니까 그냥 고배당주라고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면은 배당금 많이 준다는 1등주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뭐 은행주들 있지만 1위 은행, JP모건 네네. 배당률 그때 4% 넘었거든요. 우리나라의 뭐 SK텔레콤, KT같이 AT&T 통신, 에너지 이런 것들이 그냥 넣어뒀는데 연초부터 빠질 때마다 계속 모았거든요. 배당 어차피 받으려고. 빠질 때마다. 네, 그래서 지금 정말 팔지도 않고 그냥 냅뒀더니 1년 뒤에 보니까 물론 미국 시장 자체도 12%면 나쁜 상승률은 아니었지만 대부분이 20-30% 이상 수익을 내주면서 아 저는 미국 주식에 되게 매력을 느끼게 된 거죠. 네네. 그러면 분기마다 배당금도 따박따박 받으면서 저건 이제 배당 수익률을 제외한 그 주가 수익률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보다 2배 이상 수익률을 내면서 아 이제 훨씬 자신감도 없고 네네. 이제 아 역시 잘 모를수록 더 우량한 대표 주식을 사놔야겠다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좀 초심자의 행운도 얻었던 기억이 네. 나고요. 2017년에 물론 아까도 잠깐 뭐 중소형주도 잃었던 거 있지만 네. 제가 그래도 미국 주식에 더 매력을 느꼈던 이유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영어를 잘 못하거든요. 네. 근데 그 미국 주식이 좋았던 게 오히려 맨날 나오는 뉴스들을 안 봐도 돼서 오히려. 장투할 수 있었어요, 사실은. 네. 막 무슨 뭐 때문에 떨어졌다고 미국은 난리가 났는데 저는 빠지네, 몰라서. 더 사야겠다. 약간 이런 마음가짐으로 미국 주식이기 맞네요. 때문에. 소음이 자동차 상승인 거네요. 어떻게 보면 진짜.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좀 젊은 세대고 하니까 직장인이고 하니까 여행에 관심이 당시 많았는데 2017년에 가장 뉴스에 많이 나온 게 인천공항 그 출입국자 수가 맞아. 매달 그 신고가를 갱신한다고 매 9시, 8시 뉴스 나왔어요. 그래서 여행이 이렇게 대세가 되나? 중국인들이 막 우리나라로 쏟아져 나올 그 시기였기 때문에 여행하면 지금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세계 민간 항공기 제조의 절반을 담당하는 보잉 네. 이건 안 오를 수가 없겠다. 네. 이런 정말 심플한 이유와 여행객들 많아지면 비자 카드 안 긁을 수가 없지 않나? 그래서 1등주들만 딱 골라서 이제 했는데 정말 운 좋게도 보잉이 1년 만에 저렇게 2배가 저한테 이제 1등 공신이 된 거죠. 당연히 제가 저것만 투자했다 이런 건 아니고요. 잃은 것도 많지만 저런 주식들 덕분에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좀 네.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고 더 믿음이 생겼다. 역시 괜히 뭐 짜잘짜잘한 주식들 내가 수익 내보겠다고 막 하는 것보다 이제 저런 우량주들을 하나 제대로 잡아놓으면은 나한테 보상을 주는구나. 약간 이런 저도 공부를 하면서 좀 배우게 된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2018년에 미국 주식에서 가장 핫한 종목 하나를 꼽으라면 넷플릭스였거든요. 마치 제가 느꼈던 체감은 2020년도에 테슬라급이었습니다. 물론 그 정도로 핫하진 않았지만 이제 지금처럼 전 세계적인 미국 증시 붐이 아니었기 때문에 2018년에 넷플릭스의 등장으로 이제 뭐 디즈니를 잡아먹는다 이러면서 엄청 핫했는데 당시에 제가 한국에서 넷플릭스 얘기를 하면 대부분 몰랐어요. 들어오기도 전이었거든요. 맞아요. 지금은 넷플릭스 너무 잘 하시잖아요. 근데 그 당시엔 제가 뭐 세미나나 이런 걸 할 때 넷플릭스 설명을 10분 동안 했습니다. 이게 뭔지. 이해를 다 못 하시는 거예요.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은. 근데 지금은 아마 설명하면 지겨워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핫했던 종목인데 제가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미국 증시에 관심이 갖다 보면 새로운 그런 신성장 산업에 대해서도 훨씬 더 빨리 눈을 뜨게 되고 투자도 한번 발도 한번 걸쳐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소액이지만 한번 투자해가지고 이제 좀 그래도 나름 괜찮은 수익률을 거뒀던 네.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대표 1등 기업들뿐만 아니라 신성장 동력에 대한 여러분 그 트렌드 파악도 될 수 있으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들처럼 사실 저는 미국 주식 처음 할 때 그 시가총액이라고 하잖아요. 그 네이버 금융 들어가시면 한국 증시 그 시가총액 순으로 쫙 보실 수 있거든요. 100개. 그러면 이제 저는 한번 펼쳐놓고 봤어요. 제가 월급을 이거 잃으면 안 되는데 네. 저는 이제 잃지 않아야 된다 생각했거든요. 월급밖에 수익원이 없었기 때문에 모은 돈도 없고 제가 누구한테 받을 돈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잃으면 안 된다. 저도 이제 예적금은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지만 주식해서 또 잃으면 안 된다는 생각도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내 돈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 이제 한국 주식도 쭉 보고 미국 주식도 쭉 봤을 때 물론 저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국 주식이 안 좋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진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묻어놓을 만한 기업들이 어디에 좀 더 많을까? 좀 내가 마음 편한 주식이 어디에 있을까 봤을 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미국 주식들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예로 제가 제일 좋아했던 그림이 이제 그 왼쪽 그림인데요. 보시면 이게 작아서 잘 안 보실 수 있는데 그 조그맣게 있는 것들이 브랜드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습관이 뭐냐면 지금도 마트 가서 신제품 뒷면을 꼭 봐요. 제조사가 어딘지 유통사가 어딘지 아니면 와이프가 화장품 새로 이제 쓴다 그러면 그게 어디 건지 꼭 확인해 보거든요. 그런 브랜드들 대부분 다
그 미국 기업들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글로벌 소비재부터 해서 뿐만 아니라 오른쪽에 지금은 너무 익숙해서 이제 여러분들 뭐 이름 들어 다 아실 만한 기업들이 뭐 제가 미국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미국에 모여 있다 보니까 훨씬 더 마음이 편하더라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밑에 조그맣게 넣어놓기도 했는데 그 S&P 500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코스피 200이 있듯이 미국의 우량주 500개들의 종목의 매출을 따져보면 절반이 다 글로벌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만 잘 나가는 기업이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손이 안 닿는 그 곳이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얘기 말씀드리면 미국이 좀 경제가 부진해도 예를 들어서 한국이나 유럽이 잘 나간다 그래도 돈 버는 구조가 돼 있는 거예요. 이 기업들은. 그러니까 되게 포트폴리오라고 하잖아요. 돈 버는 구조를 잘 만들어놨다 이 생각이 들어서 내 돈을 안정적으로 올려주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공부하는 아까 초반에 연부장도 말씀하셨지만 공부가 됩니다. 왜냐면 여기 써놨지만 지금 보시는 분들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이미 파망이라고 하는 뭐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거 너무 많이 올랐는데 지금 투자해봤자 얼마나 벌겠느냐 뭐 묻어놓으면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이라고 하셨을 때 역시 그 신성장 산업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산업들이 생겨나는 것도 역시 미국 주식 시장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요즘 메타버스라고 엄청 핫한 분야가 있는데 막 뭐 가상세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련 주식들이나 여기 제가 지금 시황에서 다 말씀 못 드리는 다양한 산업들에 대한 주식들도 미국에서 먼저 나오고 있으니까 그분도 관심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도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정말 뭐 페이스북 이런 것들은 이제 다들 아시긴 하는데 네. 그것도 이제 너무 오르다 보니까 뭘 투자해야 되나 맞아요. 고민들이 있으신 건데 네. 저거 보니까 네. 뭐 여전히 기회는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찾아보면은 네네. 공부할 건 진짜 많은 것 네네. 같습니다. 너무 많아서 문제인데요.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이제 해주실 얘기가 내 인생을 바꿔준 뭐 한 투자자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 네. 이게 좀 어떤 건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제가 그 유튜브에서 하는 컨텐츠도 그렇고 네. 제가 여태까지 투자해온 사실 그 주된 방식이 배당주 투자입니다. 배당주. 제가 이제 제 말하는 거 계속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막 공격적으로 위험하게 하는 방식보다는 네. 꾸준히 불려가자, 이렇게 안정적으로 불려가자인데 저는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이제 배당주 투자를 선택했거든요. 여기 보시는 여기 이제 그 해외 주식 투자자신데 인생을 바꿔주신 분입니다. 제 롤모델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월마다 200만 원을 그냥 주식 배당금으로만 받으시는 구조를 세팅해 놓으신 거예요. 물론 그거 말고도 요즘 막 에어비앤비 이런 거 아시잖아요. 네. 월세 받는 네. 구조도 세팅해 놓으시고 이분이 이제 2011년부터 와이프와 함께 배당 투자를 한 기록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째 배당 투자를 해오시는데 그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진짜 그 이분도 저처럼 뭐 몇만 원, 몇천 원 받으셨거든요. 그러겠죠. 근데 이게 쌓이고 복리 효과가 나오니까 진짜로 얼마 전부터는 이렇게 늘어나더라고요, 자산이. 그래서 이제 배당금으로 월 지출 다 커버하고 지금 가족들과 여행 다닙니다. 그래서 여행 사진을 올려요. 투자 블로그인데. 네. 그러니까 너무 와닿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다 이렇게 행복하려고 주식 투자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예로 이렇게 가족이랑 여행 다닌 사진 올리면서 사진은 가족이랑 놀고 있는 사진인데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지금 이렇게 놀고 있는데도 시간당 3달러가 들어온다. 아무것도 안 해도. 근데 우리가 시급 3달러라고 하면 약해 보이지만 진짜 아무것도 안 했는데 3달러 들어오게 하는 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월 한 200 얼마를 받는데 그걸 시급으로 진짜 계산해 보니까 자기가 3달러가 나오더라. 제가 이렇게 계산할 수 있구나. 그럼 나는 지금 이렇게 놀고 있거나 내가 자는 동안에 나의 시급은 얼마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또 관점이 달라서 이런 관점으로 이제 배당 투자를 해보니까 조금 주식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막 당장 오늘 투자해서 내일 막 30% 올라야 되고 이런 관점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저장하는 그리고 불려주는 수단이구나 이렇게 해서 이분이 실제로 그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2011년에부터 해서 매월 이렇게 기록해 놓은 과정이고요. 이제 자기가 2025년이면 얼마가 될 것 같다 이렇게 그 목표까지 세워놨습니다. 네네. 사실 저도 그래서 이건 제 개인적인 기록들인데요. 저도 이제 그래서 2016년부터 계속 기록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아직은 많이 부족한데요. 저도 이제 그 올해 초에 이제 배당금 월 100만 원 정도는 맞춰놨어요. 그 배당금으로 월 166만 원 정도는 맞추는 게 1차 목표거든요. 그래서 올해 말 정도면 제가 한번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보시는 분들도 이런 관점으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166점 프로젝트가 잠깐 말씀드리면 연 그 배당금, 그 세금이 연 2천만 원까지가 추가 세금이 없고 이제 2천만 원 넘어가면 그 배당 소득세 이외에 추가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월로 나누면 12로 나누면 166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목표를 세워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어떤 분은 월 커피값 벌기, 월 통신비 벌기 이렇게 목표 세워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아이고 너무 그러니까 부러운 게 우리 한국은 월배당이 없어요. 네, 네. 저도 그 부분이 제일 아쉬웠어요. 네, 네. 아니, 분기배당 네, 네. 요새는 그래도 많이 좀 생기고 분기배당 있습니다. 많이 하는데 네, 네. 저도 개인적으로 바라는 건 삼성전자가 좀 월배당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어차피 기업 이익들은 네. 플랫하게 나오는 거고 계획이 되니까. 그러니까 월배당하면 이제 아마 그 삼성전자는 거의 전 국민이 다 사지 않을까 네, 좀 그 그렇죠. 생각이 들긴 네, 하는데 네. 어쨌든 저런 식으로 우리 한국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미국은 저렇게 월배당하는 기업들이 많나요? 물론 미국도 사실은 거의 다 미국은 500개 중에 한 400여 개가 분기 배당입니다. 분기 배당이에요. 네, 그리고 한 30에서 50개 정도 월 배당 정도를 음. 하는데 근데 종목을 한 3개에서 5개 정도만 섞어줘도 월 배당이 나오는 구조가 네,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월 배당을 만들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제일 인상적인 게 어쨌든 내가 자는데 돈이 들어온다는 거. 그렇죠. 그게 너무 예. 그래서 사실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주식 투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의 근로소득 말고 네. 자본소득을 이제 맞아요. 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이제 좀 그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주식 투자를 이제 못 모르고 하시다가 너무 좀 레버리지도 많이 쓰시고 네. 그래서 고생들 많이 하시고 이게 오히려 나를 막 고통스럽게 하는 경우들이 맞아요. 되게 많은데 네. 저런 식의 이제 배당주 프로젝트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뭐 어렵지도 않고. 네, 네. 누구나 예. 해보실 수 있고 예.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저런 것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투자인 것 같고 또 우리 한국은 물론 아직은 솔직히 쉽지 않은 게 네, 배당을 맞습니다. 많이는 안 줘요. 네. 근데 이제 한국 주식도 뭐 저런 게 만약에 나온다면 확실히 좀 저변은 넓혀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달러가 이제 곧 힘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어떤 좀 의미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거듭 강조드리지만 저는 이제 잃지 않는 투자 네. 하고 싶거든요. 기껏 제가 진짜 지금도 이제 조금씩 분산하고 있지만 월급 번 돈 다 주식에 넣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누구보다도 잃기 싫어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럼 혹자는 그렇게 보수적이고 소심하다면서 주식을 해?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더더욱 미국 주식을 해야겠다고 마음 먹은 게 이 달러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 한국 주식만 하시는 분들은 조금 그 신경 못 쓰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 해외 주식을 하다 보시면 달러나 환율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진짜로 그 위기가 올 때마다 증시 급락을 할 때마다 이게 달러가 안전자산이니까 네. 확실히 달러가 올라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 그래프도 나와 있지만 파란색이 환율이고요. 네. 빨간색이 전 세계 그 증시를 나타낸 건데 네. 조금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증시 빨간색이 밑으로 꼬꾸라질 때마다 환율이 급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매 위기가 언제 올지 알면 위기가 아니잖아요. 네. 큰 위기일수록 모르게 다가오는 게 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그 투자 경력이 정확히는 이제 본격적으로 한 건 2016년부터이기 때문에 길진 않지만 그 사이에도 크고 작은 위기 때마다 제가 들고 있는 달러들이 올라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식 수익률은 좀 낮아졌는데 달러가 올라가니까 전체 평가 잔고는 좀 보완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걸 환 쿠션 효과라고 부르고 이제 실제로 쿠션처럼 느끼는데 아무튼 저도 이제 옆에 우리 전문가 연부자님 계시니까 여쭤보고 싶었던 게 가장 뭐 2008년이나 이럴 때 이제 계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로 어떻게 제가 말하는 게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으신지도 궁금합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네. 물론 네. 그때 이제 네. 시장이 위기 때마다 네. 항상 달러는 무조건 급등을 했거든요. 달러는 급등하고 네. 다른 나라 통화는 이제 급락을 하고 전 세계 주식시장 다 빠지고. 네, 근데 네, 이제 물론 이제 금이나 달러만 갖고 있는 분들이 좋았죠. 사실은 좋았지만 미국 주식을 갖고 있었으면 약간 해지도 됐었죠. 네, 달러화로 갖고 있는 거니까. 네. 물론 이제 미국 주식도 빠지니까 그렇죠. 뭐 네. 그 평가손은 어쩔 수 없는 네. 거지만 네. 한국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고스란히 그냥 위험에 노출되거든요. 또 한국은 경기 민감형 산업 구조다 맞아요. 보니까 네. 이게 되게 취약해요. 저런 위기가 네. 왔을 때. 네. 근데 미국 주식들은 확실히 또 빨리 회복도 네, 빠른 것 회복도 같고. 빠르고. 그래서 네. 저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과거에 앞으로도 또 위기가 또 올 거예요. 그쵸. 분명히 언젠가는 뭐 위기가 매년 주기로 좀 반복은 되는데 그럴 때마다 달러화는 강했고 그 달러화를 또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가장 큰 그 것 중에 하나가 역시 뭐 미국 주식인 것 맞습니다. 같긴 해요. 예, 네. 그래서 저거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말씀을 너무 해주신 것처럼 대표적으로 작년만 해도 2020년 초에 1월 고점을 찍고 3월부터 시장이 빠지기 시작했는데요. 맞아요. 공교롭게도 S&P 500과 코스피가 거의 동일하게 36% 정도 빠진 걸로 제가 계산이 됩니다. 근데 환율을 계산해 보면 딱 동기간 1150원에서 1293원까지 12%가 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주식을 하고 있다면 한국 주식 하는 사람이나 미국 주식 하는 사람이 이 하락을 피해갈 수는 없는데 저는 미국 주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달러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또 심지어 달러 100% 미국 주식이 넣은 게 아니라 음. 달러 현금 비중을 좀 항상 유지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훨씬 더 그 스트레스를 덜 받으실 수 있고 내 자산의 이런 변동폭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벌기도 나쁘지 않은데 덜 잃는 측면에서도 미국 주식이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물론 이제 달러가 지금 예전보다는 좀 낮아졌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네. 걱정하시는 게 진짜 주식으로 수익은 났는데 환차손. 그 환차손 보는 게 좀 짜증난다 네, 네, 이런 네. 분도 사실 계세요. 근데 네. 이런 경험을 수도 없이 하셨을 수도 것 없이 같아요. 했죠. 네. 근데 어떻게 이런 것들을 극복하셨어요, 그냥? 저도 사실 그 부분은 좀 얘기하면 긴데 네. 달러도 결국에는 사이클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도 예를 들어서 달러가 말씀하신 것처럼 좀 많이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도 나스닥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 같이 떨어지면 옛날 같았으면 막 달러 막 급등하기도 네. 하고 그랬을 텐데 네. 확실히 방어력이 네. 한국도 이제 많이 좋아져가지고 네. 변동성이 작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결국에는 제 경험상 달러를 쌀 때마다 모아두면 결국은 오히려. 효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그때도 제가 미국 주식 할 때도 막 1190원 이럴 때 이제 1150원 밑으로 떨어져서 그때도 이제 막 통일 얘기 나오면서 그 16년, 17년에 네, 이제 맞아요, 정권 맞아요. 바뀌면서 통일 바람 부르면서 환율 1000원 밑으로 내려간다고 전문가들이 네, 다 맞아요,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잘 모르니까 에이 오르겠지 하면서 모았어요. 그냥 오히려 좀 겁없이. 근데 결국엔 그게 나중에 1200원 가면서 효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조금 단기간은 분명히 환차손 보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미국 주식 하는 게 그래서 더더욱 미국 주식 하시려면 단기간 빼는 자금으로는 좀 하시면 안 좋을 것 같아요. 팁을 드리자면 내가 당장 뭐 6개월 뒤에 뭐 전세 자금으로 빼줘야 된다 이런 돈은 하시면 무조건 스트레스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길게 조금 보시는 자금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